제국이란 다른 민족을 통치하는 정치 체제를 의미한다. 즉 다른 나라를 복속시키거나 식민화시켜서 그 나라의 민족을 통제하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정치 질서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을 지닌다. 첫째, 소위 말하는 제국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문화적 정체성을 지닌 상당히 많은 숫자의 지역과 국민을 지배해야 한다. 정확히 얼마나 많아야 할까? 둘이나 셋으로는 불충분하다. 최소한 20에서 30개 국가 정도는 지배해야 한다. 둘째, 영토를 무한히 확장시키기 위해 국경이 탄력적이어야 한다. 가령 오늘날의 영국은 국경이 분명하며 스스로의 기본 구조와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고는 국경을 확장시킬 수 없다. 반면 1세기 전에는 지구상 어떤 지역이라도 대영 제국의 일부가 될 수 있었다. 이런 두 가지 특징 덕분에 제국은 다양한 소수민족과 지역을 하나의 정치 체제하에 묶어낼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제국은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한국인에게 제국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데 1910년 국권이 강탈되고 가진 수난을 겪었던 일제강점기에 대해 끊임없이 학습하기 때문이다. 일본 제국이 가한 수탈 방식은 비단 한국에서만 발생했던 것은 아니었다. 제국주의 시기 열강들은 제국을 건설하고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을 악랄하게 살해하고 무자비하게 억압했다. 대량 학살, 국외 추방, 전쟁, 노예화는 제국의 일반적인 수단으로 알려져 있다. 설상가상으로 피정복민은 제국에 의해 통치되는 것이 관성이라도 되는 것 마냥 제국이 무너진다고 해서 바로 독립하는 일은 드물었다. 기존 제국이 붕괴하거나 후퇴한 자리에 생긴 주인 없는 땅에는 새로운 제국이 발을 들여놓는 경향이 강했다. 가장 명백한 예가 중동 지역이다. 현재는 안정된 많은 독립국들이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지난 수천 년간의 중동 역사를 보고 있노라면 현재와 같은 모습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기원전 8세기 네오 아시리아 제국이 발흥한 이래 20세기 중반 대영 제국과 프랑스 제국이 붕괴할 때까지 중동은 마치 이어달리기의 바통처럼 한 주자에서 다음 주자로 넘겨졌다. 한 제국에서 다음 제국으로 손바뀜되다가 마침내 영국과 프랑스가 그 바통을 떨어뜨렸을 때는 이미 아람, 아몬, 페니키아, 필리스티아, 모아브, 에돔을 비롯해 아시리아에 정복되었던 민족들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또한 오늘날 유대인들이 고대 중동 민족들의 후예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과장된 부분이 크다. 왜냐하면 현대 유대인이 지닌 정치, 경제, 사회적 관습은 고대 유대 왕국에서 유래했다기보다는 지난 2000년간 그들을 지배한 제국들에서 유래한 부분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이렇듯 제국이라는 증기 롤러는 수많은 민족의 고유한 특징을 지워버렸다. 하지만 제국이 긍정적인 부분은 하나도 없을까? 제국이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을까?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제국의 엘리트들은 정복에 따른 이익을 피정복민을 억압하고 수탈하는 데만 쓰지 않았다. 철학, 예술, 사법제도, 자선에도 할애했다. 현존하는 인류의 문화적 성취 중 상당한 몫은 제국이 피정복민을 착취한 덕분에 생겨날 수 있었다. 가령 타지마할은 무굴 제국이 인도 신민을 착취해서 축적한 자본 덕분에 생겨날 수 있었다. 또한 합스부르크 제국은 슬라브어, 헝가리어, 루마니아어를 사용하는 지역을 지배하면서 얻은 이익으로 하이든과 모차르트에게 월급을 주며 작곡을 의뢰했다. 제국의 유산은 비단 엘리트 문화와 고급 예술에만 국한되지 않았는데 보통 사람들의 관점으로 초점을 맞추더라도 대부분의 현대 문화들은 제국에서 유래한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력으로 강요당했던 제국의 언어로 말하고 생각하고 꿈을 꾼다. 서구권 대다수의 나라에서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7세기에 아랍 제국은 이집트인들의 반란을 진압하며 제국을 유지했다. 하지만 이집트인들은 과거의 그런 아픔은 잊은 채 스스로를 아랍인이라고 생각하며 아랍어로 말하고 아랍 제국과 자신을 동일시하기에 이르렀다. 역사의 주인공들을 선역과 악역으로 나누고 싶은 유혹이 들기는 한다. 그래서 제국은 당연히 악역이고 피정복민은 선역으로 위치시켜야 할 것 같다. 어쨌든 거의 모든 제국이 유혈사태 위에 세워졌고 압제와 전쟁으로 권력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시각은 흑백 논리의 오류이다. 왜냐하면 오늘날 문화 대부분은 제국의 유산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국주의자들이 악역이라면 현재 존재하는 우리 모두는 악당의 자손들이 돼버릴 것이다. 혹자는 어떤 대국민적인 정치적 외과 수술을 하여 제국의 유산을 깔끔하게 도려내고 이전에 존재했던 진짜 우리 문화를 되찾으면 안 되냐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보나마나 이전에 존재했던 우리의 문화라고 해봐야 다른 종류의 더 오래된 제국에 불과할 것이다. 가령 영국의 식민 지배로 인해 인도 문화가 불구가 되었다고 분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대영 제국 이전에 인도를 점령하던 무굴 제국은 신성시될 수 있을까? 더 나아가 무굴 제국보다 더 오래전에 인도 지역을 점령하던 굽타 제국, 쿠시안 제국, 마우리아 제국은 악당이 아니라 선인일까? 도대체 얼마나 거슬러 올라가야 진정한 우리 문화라는 것을 찾을 수 있을까? 문화적 유산이라는 까다로운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정말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과거를 극단적으로 단순화해서 선인과 악당으로 나누는 것이 아무 소용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이 문화적 유산을 이해하는 첫걸음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된다.